안녕하세요, 프로듀서 DK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닌텐도 스위치 그 주변 기기들을 몇 가지 가져와서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때는 충전만 되는 독을 갖고 왔었습니다. 그 충전만 되는 독은 뭐 HDMI 출력이라던가 다른 것들 아무것도 없고 그냥 본체를 충전하면서 조이콘을 뽑아가지고 충전 거치 상태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독이었었죠. 그 제품은 HDMI 출력이 달려있지가 않아서 TV로 출력이 바로 된다던가 뭐 이런 기능은 전혀 없는 제품이었었어요. 정품독 안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AC 아답터를 꼽는 곳, USB 단자, 그리고 HDMI 아웃, 요게 TV로 나가는 요 단자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스위치를 가져다 꽂으면 TV로 출력이 바로 되고 제가 조이콘을 뽑아서 하든 뭐 프로 컨트롤을 연결해서 게임을 하든 게임을 할 수가 있었죠. 근데 문제는 얘는 TV를 꼽지 않은 상태에서는 앞뚜껑을 뜯어버리지 않는 한 이 충전 상태에서는 게임을 이 스위치 자체 화면으로는 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충전독을 따로 사왔던 거거든요. 충전하는 사이에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닌텐도 게임 오래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젤다 같은 거 하다 보면 막 2시간, 3시간도 막 후딱 가더라고요. 밤에 막 잠도 못 자고 막 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충전이 되게 절실하고 선을 꽂아놓은 채로 이렇게 들고 플레이하는 거는 여러모로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거치한 상태에서 계속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독을 계속 찾았었는데 기왕이면 HDMI 출력도 함께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요즘 아시다시피 USB-C로 충전하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다른 제품들도 USB-C 케이블로 충전하는 게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그 USB PD, 그러니까 USB 파워 딜리버리 규격을 정확하게 지키는 제품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고속 충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안 되고 있고, 시중에서 파는 것들 중에 상당수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떤 게 되는지 어떤 게 안 되는지 이런 구분조차 되게 힘든 현실이고, 그리고 제가 게시판에서 아주 무서운 글을 봤는데요. 어떤 분이 스위치를 아무 USB-C 허브에나 꽂았다가 이 파워 단자 부분이 완전히 못 쓰게 돼가지고 완전히 스위치가 고장이 났다는 그런 얘기도 봤습니다. 제가 구글링을 해봐도 구글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비공인 아답터를 썼다가 고장났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번에 스위치는 희한하게도 보통 게임기가 출시되면 뭐 파워 아답터나 이런 것들은 되게 호환 제품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뭐 저렴한 값에 그냥 잘 쓰고들 했었는데, 스위치는 그런 비정품 아답터를 썼을 때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 공감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품이 많이 출시가 됐습니다. 이 제품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껍데기입니다. 뭐냐면 이 스위치 정품 독의 회로를 빼다가 요 껍데기에다가 이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앞뚜껑이 없는 스위치 독이 만들어지는 거죠. 미니 독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회로는 정품 회로를 썼기 때문에 전혀 그런 전기적인 위험성이 없다. 이게 스위치가 비정품 아답터에 대한 위험성이 높긴 높은가 봐요. 그래서 이런 류의 제품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요. 근데 저는 왜 이걸 사게 됐냐면, 요거는 스위치 정품 독에 보면 이렇게 스위치를 넣고 빼고 할 때 요 받쳐주는 부분이 스프링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독 껍데기들은 이게 없었는데 얘는 스프링까지 이식을 해서 사용을 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제품명은 딱히 껍데기에서는 뭐 제품명이 적혀 있진 않고요. 저는 아마존에서 구입을 했는데 팬시 울프라고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격은 11.9불이었었어요. 11.9불에 배송료 약간 해가지고 15,000원 정도에 샀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그러면 이 정품 독을 미니 독으로 바꾸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용물은 단촐합니다. 이 독 껍데기가 있고요. 이렇게 아마도 이렇게 놓이는 거겠죠. 그리고 드라이버와 핀셋, 그리고 나사 몇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이 드라이버는 꼭 들어있어야 돼요. 왜 그런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밑뚜껑. 이게 답니다. 되게 심플하네요. 여기 끝입니다. 여기 끝. 아마 요 스프링 튀어나오는 부분은 정품 독 거를 갖다가 그대로 얹어서 쓰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볼까요? 제가 요 드라이버가 꼭 들어있어야 된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화면에는 너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닌텐도 애들은 나사를 일반 나사를 쓰질 않아요. 나사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 아니에요, 나사가. 그래가지고 일반 드라이버는 뺄 수가 없습니다. 이 드라이버를 별도로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다행히 요 드라이버가 같이 들어있네요. 자, 정품 독을 해체를 할게요. 나사 수가 좀 많습니다. 이게 제가 무슨
막 뭐 인두질을 해야 되는 거나 뭐 이런 거면은 저도 추천을 안 드릴 텐데, 이건 그대로 나사를 풀러가지고 옮겨 넣기만 하는 거니까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괜히 이렇게 막 다른 호환 독이나 이런 거 쓰는 것보다 안전하기도 훨씬 안전하죠. 정품 기판을 그대로 쓰는 거니까요. 위쪽 판을 다 뺐어요. 뚜껑을 드러냈습니다. 기판이 하나 들어있네요. 이게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껍데기예요. 뭐 이렇게 비워놨어. 그래서 이 기판을 이제 빼내야 하는데, 이놈들 이 안쪽 나사는 또 십자를 썼네. 껍데기를 못 열게 하려고 껍데기만 비펴준 나사를 썼나봐요. 안쪽에는 그냥 십자 나사를 썼네요. 나머지 나사를 다 뺍니다. 다 빼고요. 보드를 먼저 드러내는 게 좋겠습니다. 리본 케이블이 달려있네요. 리본 케이블 커넥터 제껴가지고 먼저 빼내고 보드를 살살 드러내면 LED 선이 하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빼실 때 힘 막 함부로 확 주고 하시면 안 돼요. 줄 끊어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섬세하게. 잘못하면 선 끊어먹는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뭐 인두질을 하고 막 그런 복잡한 과정에 빠지니까. 기판을 드러내니까 안 보였던 나사가 또 있네요. 이게 아니구나. 이 삼각 나사하고 십자 나사하고 섞여 있어가지고 많이 더 박았다. 구멍이 깊어가지고 잘 안 보였었는데 본체 고정용 나사가 꽤 많네요.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총 9개의 나사를 뺐습니다. 그랬더니 빠졌다. 뺐더니 이렇게 스위치 쪽에 연결하는 커넥터가 드러났습니다. 이제 얘를 빼내야 되는데 얘를 옮겨 담는 게 문제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밑부분에 4개의 나사로 고정이 되어 있네요. 4개를 빼면 왠지 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닌텐도 쪽에서 이런 요구를 만족시키는 이런 독이 정품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빠르게 이런 서드파티 회사에서 내놓는 거죠. 그리고 대체 얼마나 예민하게 만들었길래 정품 보드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을까요? 예, 이렇게 커넥터부를 빼냈습니다. 닌텐도 이거 정품독 써보고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이 스프링 부분이었거든요. 이 스프링 부분이 아주 그냥 이게 착 내려놓을 때 이렇게 착 들어가게 아주 잘 맞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괜찮은데? 생각하고 역시 정품이 좋구만 생각했는데, 그걸 그대로 이식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이라서 제가 이 팬시 울프 얘를 산 거죠. 윗뚜껑 부분에다가 보드를 얹어 볼게요. HDMI 구멍, USB 구멍, 그리고 요 아답터 꼽는 구멍. 보이시죠? 이렇게 쉽게 얹어지게 굉장히 딱 맞게 잘 만들었는데요. 잘했네. 잘 나왔네. 아주. 얘네가 준 나사로 껴야 되나? 고정을 시켜 보겠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데 뒤져보면 뭐 호환성 좋다고 막 광고하는 그런 보드도 있어요. 사실 근데 정품만 하겠어요. 자기가 아무리 호환성이 좋다고 해도 정품만큼 좋을 수는 없지요. 스위치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더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드는 고정을 시켰습니다. 보드는 이렇게 고정을 시켰고요. 단자 스프링 부분을 이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방향이 있네요. 방향이. 으악! 스프링아 어디를 갔니? 아이고. 한참 만에 스프링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작업할 때 부품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고정 장치가 없이 이렇게 굴러가기 쉽게 돼 있어가지고 이 스프링과 단자 이렇게 연결이 되게 돼 있네요. 보니까 홈이 파여 있어요. 방향이 혼동될 염려는 없게 되어 있긴 합니다. 홈에 맞게 장치를 하면 이렇게 되게 돼 있죠. 이 부분을 먼저 고정을 시킬게요. 이게 아니지. 자꾸 헷갈리게. 나사 조금 해가지고 잃어버릴까 겁나요. 여러분 평평한 곳, 잘 보이는 곳에서 하세요. 전 스프링이 소파 밑으로 굴러 들어가가지고 고생했습니다. 단자까지 고정을 했고요. 반대편 보시면 이 스프링 아주 잘 작동하고요. 좋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네요. 문제가 원래 이 스위치 원래 정품독에는 길이가 여유가 있던 리본 케이블인데, 얘는 거리가 가까워져 버리니까 원래 접혀 있던 거랑 다르게 펴가지고, 일단 먼저 리본 케이블 끼긴 낄게요. 리본 케이블을 이렇게 해가지고 리본 케이블은 꼈는데 남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이 남는 부분을
보드 위쪽으로 얹어가지고 덮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밑뚜껑은 그냥 조립식 끼듯이 그냥 찰칵찰칵 끼게 되어 있네요. 따로 나사를 사용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러면 끝인가? 싱겁다. 하나 아쉬운 거는 충전 알림용 LED가 있는데 충전 알림용 LED를 가져와서 이식할 만한 곳은 안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스위치 화면에 충전 상태라고 뜨긴 뜨는데 충전 상태 LED를 볼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그거는 이식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요 선이랑 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걸 가져와서 어디다가 설치를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요 케이스 상에는 그게 설치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기존 나사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잘 담아 두고요. 혹시나 나중에 원복하고 싶으면 원복할 수 있도록 챙겨둡니다. 챙겨둘게요. 딱히 원복할 이유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원래 부품하고 해서 챙겨둘게요. 자, 완성됐습니다. 이게 정품 회로를 그대로 사용한 미니 독이죠. 먼저 얹어볼게요. 착 하면 이렇게 얹어졌고요. 자, 이게 이제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이 정품 아답터고요. 제 거 같은 경우는 홍콩판이어서 원래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프리볼트예요. 이 아답터는 프리볼트라서 그냥 앞에다가 돼지코만 끼면,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충전돼? 응? 뭐 화면이 안 들어오지? 이 상태에서 화면이 잘 들어오는데요. 독에 얹으면 화면이 나가버리네? 아, 설마 이게 충전독에 꽂으면 화면이 무조건 나가버리게 설정이 돼 있는 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역시 시스템 세팅에 가면 이런 게 있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메뉴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네요. 매치 TV 파워 스테이트라고, 아마 요 메뉴를 오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뭐야, 무조건 TV 모드로 나가버리네요. 여기에 독에 꽂히는 순간 TV 모드로 나가버리네요. 충전 케이블을 뽑으면 이게 되는데 충전기를 꼽는 순간 TV 모드로 나가버리는데요. 이 만들긴 했는데 이러면 제가 원하는 대로 쓸 수가 없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쓰려면 이 상태에서도 이 화면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제가 계속 케이블 빼가지고 쓰다가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망했습니다, 여러분. 기껏 앞뚜껑 없는 제품으로 이렇게 교체를 했는데 앞뚜껑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꼴이 돼버렸네요. 기껏 이걸 산 이유가 없잖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왠지 자꾸 제가 스위치 관련한 컨셉만 하면 뭔가 대신 망해보기 뭐 이런 방송이 되는 것 같지? 뭐 답을 알게 되면 다시 방송을 찍던지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요 정품 독을 개조하는 개조는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한 짓 했습니다, 제가. 괜히 정품 독 뜯어가지고 미니 독을 만들었는데 정품 독과 아무 차이 없는 물건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도 유용하셨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DK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씨, 뭐 어떡하지 이거?